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방금 시작 전에 월요병 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월요병 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네. 시장부터 복귀 들어가 볼까요?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뭐 코스피가 막판에 좀 미끄러지나 싶었어도 잘 버텨준 것 같고 네.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난 금요일보다는 뭐 일단 한 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8월을 한번 좀 돌아보자면 참 고약했죠. 월 초에 그 블랙 먼데이 이틀 동안 뭐 급락을 맞고서 이제 남은 8월은 잃어버린 부분을 이제 꾸역꾸역 이제 되찾는 이제 그런 어떤 좀 8월 한 달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그널들은 분명히 좀 보여가지고요. 네. 그래도 8월에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좀 9월은 8월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네. 예, 한번 갈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네. 뭐 떠 있는 그 8월의 지수 주요 예. 업종 등락률 보여주시면 예, 8월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정리를 했는데 일단 뭐 양시장은 뭐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렸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8월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시장에서 뚜렷해지는 색깔들이 분명히 보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8월 후반에는 저도 우리 투자의 맛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힌트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 왔고, 근데 이제 8월을 종합해 보면 역시 그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진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8월에 코스피는 3.48%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무려 2조 8천억대 매도했고 네. 기관도 3천억을 같이 팔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 코스닥은 보세요. 4.4%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수급을 보게 되면 막판에 좀 돌아선 것들이 보이죠. 예. 자, 여기서 또 힌트가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일단 반도체가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시장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결국에 이제 중소형주는 업종이나 종목별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이라는 힌트를 분명 양시장의 수급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가장 먼 날이었죠. 전기전자를 한번 볼게요. 무려 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대폭 하회했는데, 뭐 외국인 기관들 뭐 앞다투어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대량으로 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8월에 가장 좀 안 좋았던 그런 섹터였는데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줬느냐? 바로 밑에 의약품입니다. 코스피 의약품을 보시면 외국인이 3천억을 매수했고 기관도 곁들여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8월에 확실히 바이오가 약진하는 것들이 보였죠. 자, 2차 전지는 등락률만 표현했습니다. ETF 기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전지를 통으로 해서 수급이나 이런 걸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업종 분류상 전기전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금융주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수급을 다 찾아보려면 대표주들 수급을 다 조합해가지고 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통칭해서 보면은 샀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락률도 1.65% ETF 기준이죠. 하지만 종목으로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약진한 종목들이 대거 눈에 띄었죠. 그러니까 8월은 확실히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약진한 한 달이었다. 그 외의 섹터들을 좀 보면은요, 좀 묘해요. 자, 운수장비 쪽은 외국인이 결과적으로는 매수로 끝났습니다. 월말에 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현대차 좋아요. 예. 그 금융주는 외국인이 지난달에 팔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후반에도 밸류업이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기관이 금융이나 통신 서비스 업종 이쪽에 좀 매수를 집중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죄다 파는. 그러니까 기관들은 엄밀히 말하면 좀 경기 방어주 쪽에 좀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맨 아래 서비스업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등락률 자체는 0.34%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시장 수익률로 따져보면 대폭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 업종에 바로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등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8월에 좀 이제 수익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급 동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월에는 어떻게 시장을 또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앞서 8월 정리 주셨잖아요. 반도체가 확실히 좀 쉬어가는 모습, 네. 부침을 겪었고 2차 전지 바이오가 강하게 치고 갔는데 네. 9월에도 그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요건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좀 9월은 괜찮다라고 보는 근거가 여기 차트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월봉입니다. 위에는 코스피 월봉이고요. 아래는 코스닥 월봉인데, 네. 자, 8월에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흔들려 가지고요. 사실은 요
월봉상 추세대 하단까지 위협을 했었어요. 블랙 먼데이 때. 하지만 월 말에 꾸역꾸역 회복을 해서 월봉상으로는 다시 지금 추세에 좀 복귀는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장기 이평선 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런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지수가 쭉쭉 뻗어나가기는 힘들어 보일지언정 그래도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할 것들이 좀 나름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부진했습니다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 추세대 하단 쪽은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추세에 복귀해서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이제 그런 기술적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8월 수급 동향을 정리했을 때도 월간 기준으로 결국에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네.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당장에는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보여주기 좀 어렵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9월에는 코스닥 쪽의 약진이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스피와 괴리가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주춤한다고 했을 때는요. 결국에는 이제 양시장 모두 9월은 좀 좋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9월에는 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상단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제가 좀 추세대를 그어드린 요쪽 2,750을 좀 회복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네.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거두절미하고 당장에 그냥 800입니다. 이 800을 좀 회복을 하면 오히려 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50까지 가더라도 반도체가 힘을 못 쓰면 네. 오히려 거기서 상단에 좀 막힐 수가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원체 좀 코스피 대비 부진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800에 근접하면 할수록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증시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을 거다. 네. 괜찮을 거다. 우리에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포트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반바지 아니고 이제는 바지를 입자 네. 말씀 주셨고 플러스로 운수 장비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이제 현대차가 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쪽으로도 눈길 접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좀 이제 쉰다고 봤을 때 일단 뭐 바이오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좀 주도할 수 있지만 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업종 종목별 그런 흐름이 전망이 된다면 그 업종이나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또 등락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자,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 어쨌건 자동차 주가요. 아까 수급 상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월간 기준으로는 시장 수익률을 대체로 상회를 했습니다. 뭐 기아만이 다소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주들이 8월에 나름은 선전을 했는데 이날 현대차 같은 경우가 8월에 이제 결국 2.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고 기아는 아직은 주춤하지만 월 막판에 한 3일 연속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현대모비스나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이게 자동차주가 동조화되지 않는다. 지배구조 개선 이런 부분 때문에 완성차가 가면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좀 역동조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자동차주가 이제 8월에 선전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 월말에 그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현대차의 좀 미래 비전과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월말에 좀 외국인들도 거기에 좀 화답을 해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미래 비전 중에서 주주 환원도 주주 환원이지만 이 전기차의 미래 비전에 시장이 반응했다는 것은 최근에 지금 2차 전지와 좀 동조화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자, 현대차가 월간 기준으로 자동차주 중에서 가장 선전했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자, 전기차 화재가 극단에 이르렀을 때 캐즘의 극단에서 현대차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과충전 방지로 화재 발생한 것은 제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돼서 현대차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여파로 사실은 8월에 이렇게 좋은 어떤 상승률로 마감을 한 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자동차 쪽도 전기차와 지금 모멘텀을 좀 공유하는 그런 과정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쪽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겠죠.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대응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동차주 어떻게 해라 말씀 주신다면요. 다만 좀 오를 거는 같지만 천년만년 올라갈 거냐 이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아래는 현대차인데 자, 최근에 7,8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닮아가죠. 마치 같은 섹터로 착각이 들 만큼 최근에는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게 그동안 얘들이 그전에는 동조화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2차 전지와 현대차가 주가가 동조화되고 있다라는 걸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공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물론 현대차는 그 이전에 조정을 받을 때는요. 자, 또 지긋지긋한 피크아웃 우려가 또 불거졌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익은 방어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익이 좀 뚜렷하게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에 사실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배경에는 전기차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와 완성차, 뭐 현대차, 기아는 당분간은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전히 장기가 이제 소외됐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현대차는 지난 6월 말 7월에 고점을 찍고서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을 이제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현대차를 접근할 때 이런 전제를 한번 두어 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 상반기에 그 주도했던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네. 다시금 신고가 지금 뚫고 나가는 종목은 사실 없죠. 오히려 하반기 들어가지고 삼바나 바이오 일부 종목이 신고가를 네. 경신하는 흐름인 거지 상반기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다시 지금 전고점 뚫고 가는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 수익을 요 정도 범위에서만 잡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6월 28일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약 17%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기대 수익은 요 정도로 좀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대차에 특히나 물리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대차가 아예 없으신 분들, 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 관계를 본다고 했을 때 2차 전지와 현대차의 전고점을 봤을 때 어느 게 기대 수익이 좀 높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대차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손실이 회복이 됐을 때 비중 축소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지금 이제 추세를 잡았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두고 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차는 그냥 제한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쪽이 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대 수익, 그러니까 먹을 것보다 잃을 수 있다라는 쪽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와 현대차가 전기차 모멘텀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은 현재로서 2차 전지일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현대차가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기대 수익을 고려해서 좀 트레이딩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2차 전지 그와 더불어서 네. 현대차, 기아 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그 제한적인 움직임, 그 상단의 그 제한적인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챙기기 하시면서 현대, 기아는 들고 가보시자라는 쪽에서 오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시장 안에서 우리 로봇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로봇 말씀 주시고 네. 잘 가는 듯 했으나 네. 최근 들어서는 네. 또 왜 이렇게 애를 태우는지 네. 로봇은 어떻게 봐야 돼요? 가는 저도 거예요? 뭐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뉴로메카 같은 거 관심 종목 네. 말씀드리고 잘 올라가는데 생색낼 만큼은 안 올라오고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시원하게 안 예, 가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뻗으면은 좀 생색 좀 내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왜 부진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일단 그 두산 박학과의 합병. 합병. 그러니까 두산 박학과의 이제
합병 요 이슈 때문에 사실은 7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좀 약간 태클도 걸리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불확실성에 주가가 오히려 급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횡보하다가 그래도 이제 8월 막판 들어서 이제 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산 밖에과 합병을 일단은 보류하는 네. 이런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주춤할 때 이제 중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맨 아래는 또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의 이렇게 패턴이에요. 근데 로봇주가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주춤하는 이유, 글쎄요. 수급적인 요인들이 가장 크겠죠. 네. 이를테면 이제 로봇주 쪽에 우호적인 수급이 좀 모이다가도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바이오로 한번 확 쏠렸다가 2차 전지로 한번 확 쏠렸다가 이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로봇주에는 좀 수급이 지금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지는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군집성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군집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군집성이 확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수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군집성이 확인이 되면요.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 아무거나 대충 사도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K뷰트니 뭐 전력주니 조선이니 다 옥석고르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되게 난해한 거거든요. 근데 로봇주가 아직 이제 군집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이슈에 따라서 반응만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말을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이제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군집성이 확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산 밥캣과의 합병이 철회가 됐잖아요. 네.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는지 로봇주 지금 자리에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의 주도 테마로서의 가능성은 늘 갖고 있고 잠재력도 있는 그리고 저도 여전히 로봇주는 하반기에 모르긴 몰라도 한번 시세를 좀 크게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답답하죠. 자, 차트 보실게요. 물론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주춤할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를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자,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건 이 합병 이슈로 인한 이런 모든 이슈가 이제 끝나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최근에 반등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당분간은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로봇주 이슈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행보가 역시 로봇주의 군집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이제 세팅을 해야죠. 두산 로보틱스가 쉴 때는 2등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를 관심주로 제시해드렸지만 지금은 다시 대장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역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좀 추세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가 훨씬 더 탄력이 좋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로봇주에 대한 군집성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시그널을 잡고 이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역시 대표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좀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로봇주 자체가 이제 포텐셜이 있는 네. 하반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괜찮다, 순한 맛으로 정해주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장님 오늘이 9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스타트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9월의 전략 그리고 오늘장 전략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9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수급 상황을 정리해드렸을 때 역시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중소형주 쪽 이런 쪽으로 저는 시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9월에 좀 제 시나리오가 맞는다면은 또 뭐 좀 개별 종목 픽 이런 거 뭐 지난 거래일에도 큐리옥스 바이오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9월은 조금 중소형주 쪽을 보는데 일단 오늘 밤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좀 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적어도 미국 선물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분위기를 이어서 갈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그 외에는 아마존, 인텔,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네.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은 종목이고 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덕산 네오룩스나 BH 같은 네. 온 디바이스 AI 종목이 먼저 움직였어요. 물론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상승적인 종목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건 가십거리로 두고 추가적인 시그널이 확인이 된 말씀을 네. 드릴 건데 미국장에서도 그래 엔비디아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이미 수급이 온 디바이스 AI 쪽이 좀 더 짙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반도체의 반등 논리도 이쪽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렇다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꾸역꾸역 반등 시도는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지. 그런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우리 시장 그리고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는 HBM3 쪽의 힘이 좀 떨어지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인텔은 무려 9%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도체가 반등했을 때 어떠한 논리로 올라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쪽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그냥 하던 대로 바이오 2차 전지 플러스 일부 뭐 중소형주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는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그널이 시장에서 짙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월에 할 게 많아질 거예요. 9월에 볼 게 진짜 많네요. 온 디바이스 AI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확실히 이제 애플 관련해서 신제품 나온다 네. 이야기 나오니까 또 온기가 제대로 애플이야말로 커지더라고요. 온 디바이스 AI의 상징적인 종목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갤럭시 부품까지도 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온 디바이스 AI 우리 포트 그 관심 종목에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반바지는 계속 보자. 네. 반도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 조성우의 투자의 맛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9월의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도 9월의 첫 거래일 단단하게 준비 전략 들어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